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는 완벽한 미소와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여자 연예인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있다면 어떨까요? 스크린과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인성 더럽기로 소문난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스태프를 하대하고 팬들에게 무례하며 동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그들의 행동은 대중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녀들의 또 다른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인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소문으로 끝나지 않은 여자 연예인 T.O.P 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4위는 아이린입니다. 외모는 천상계지만 성격은 천상계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15년차 에디터가 폭로한 갑질 사례를 통해 밝혀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SNS를 통해 자신이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짓밟히고 모욕당했다고 고백하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하하호 웃음을 가장한 사회화되지 않은 어린아이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격지심과 콤플렉스를 투명하게 드러내며 처음 본 사람에게도 자신의 밑바닥을 숨기지 않는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그 질색하는 표정과 요동치는 인간의 기행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하며 상대방이 의자에 앉은 채로 핸드폰을 손에 끼고 자신에게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눈물이 터질 정도의 상황이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고 사과받고 싶었지만 상대는 그저 사라졌다고 폭로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녹취까지 했음을 밝히며 복수의 마음이 나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시태그에 레드벨벳의 노래 사이코, 몬스터를 언급하며 네티즌들이 이 갑질 연예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내게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된 뒤 해당 연예인은 사과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으나 이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스태프들과 친근한 척 예능까지 촬영했음에도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짤들만 보아도 그녀의 성격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위는 서인영입니다. 과거부터 연예계에서 기싸움이 강한 센 언니로 항상 언급되던 인물이 바로 서인영입니다. 인성 논란이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놀랍게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을 넘어버린 충격적인 갑질 사건이 터지며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2017년 서인영은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사랑에 과거 우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크라운제이와 출연했는데요. 하지만 방송 시작 2달 만에 서인영은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하차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작진과 크라운제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참다 못한 제작진이 서인영의 갑질을 폭로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글과 함께 공개된 영상과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서인영은 "너 빨리 나와. CX 대폭발하기 전에라는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이 영상은 일명 서인영 대폭발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촬영 당일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스태프들이 집 앞에서 수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만들었으며 두바이행 비행기를 비즈니스석에서 1등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도 최고급으로 변경해달라며 과도한 요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요구들은 당시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크라운제이와 같은 호텔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로 인해 스태프들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확정된 스케줄 변경까지 요구하며 프로그램 전체 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서인영은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나 자신의 과거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천천히 예능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과 함께 다시 방송에 복귀했지만 과거의 이미지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크게 혼이 난 만큼 이제는 두려움에서라도 더 이상 인성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위는 문채원입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것은 다소 황당한 입냄새 문제였습니다.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키스신을 촬영하기 전에는 보통 상대 배우를 배려해 양치나 최소한 가글이라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러나 문채원은 일부러 이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남자 배우들이 불쾌감을 표했고 그녀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입냄새 논란으로 끝났다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갑질과 인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사극 촬영 당시 김이 나는 중 모기가 물 것 같다며 갑자기 추리닝을 입겠다고 주장해 스태프들이 비를 맞으며 30분간 기다려야 했던 사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심각해서 당시 같은 작품에 출연하던 대선배 배우 이순재가 제작 발표회에서 이를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순재는 배우가 고의로 시간을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주연 배우들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을 하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유쾌하고 편안한 태도로 촬영에 임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채원을 겨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과거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게임에서 자꾸 치자 물총을 맞는 것에 짜증을 내며 진행자들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자의 폭로에 따르면 문채원은 과거 티아라의 화영에게 배우로서 대접받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선제압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를 둘러싼 갑질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광고주를 상대로도 지갑을 놔두고 왔다며 이것저것 사달라고 요구하는 갑질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결국 3년 만에 소속사에서 방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문채원이 정준영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는 김영희입니다. 개그우먼 중에서도 최악의 비호감으로 손꼽히는 김영희는 동료 개그우먼들조차 손절할 정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망언으로도 비판받았지만 방송에서도 본인의 문제적 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과거 인간의 조건에 출연했을 당시 신인이었던 걸스데이 해리에게 리허설을 길게 하지 말라는 무례한 발언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희화화한 발언이나 학폭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언급 등 계속해서 나오는 경솔한 언행은 사람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발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애 전당포라는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는 버스 안에서 노상방뇨를 한 경험을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공중도덕과 매너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으로 본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비호감을 컨셉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녀는 또다시 방송에서 후배를 괴롭히는 방법을 당당히 설명하며 인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실수한 후배 개그맨이 있다면 그 직속 선배를 혼내면 된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배 개그우먼들은 그녀를 감싸며 셀럽5 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셀럽5 활동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궁금해하자 멤버들은 졸업제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김영희의 결혼식에 셀럽5 멤버 중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 그녀의 인성 논란과 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손절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는 방송에 출연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녀가 과연 변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인성 논란으로 대중의 눈총을 받은 여자 연예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위는 단연 서예지입니다. 그녀는 한때 연인이었던 김정현의 태도 논란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당시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의 사건이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상대 배우 서연에게 딱딱하게 대하던 김정현은 굳은 표정을 유지하며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정현은 건강 문제와 캐릭터 과몰입을 핑계 삼아 대본을 전면 수정하길 요구하며 스킨십 장면과 러브라인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작가와 감독, 그리고 상대 배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그의 비프로페셔널한 행동과 인성 논란의 중심에 서예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다른 여성 배우에게도 차갑게 굴고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심지어 스태프들에게도 인사를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하지 말라며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하듯 조정했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며 드라마를 중도 하차했고 이른바 딱딱한 스캔들로 인해 서예지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이후 서예지의 과거 행적까지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애들 앞에서 싸대기를 맞고 날아간 기억이 있다며 그녀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을 소유물처럼 대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한 촬영장에서의 갑질도 폭로되었습니다. 서예진은 스태프들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차량에서 흡연을 하며 간접 흡연 피해를 주는 등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담배 심부름을 시키다 실수가 있으면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으며 혼내기도 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사람이 아니라 하녀처럼 취급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끼니를 거르도록 강요받았고 휴대폰을 검사하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팬카페 가입까지 강제로 시켰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토록 이기적인 배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습니다. 서예진은 김재욱과 함께 음주운전을 연기하는 장면을 찍던 중 사전에 협의된 동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버스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이라며 죽을 뻔했지만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가볍게 떠벌렸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과 배우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가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에서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고 말한 점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배우 윤진이는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인메아리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후 이른바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녀를 단숨에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발표회 당시 종혁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인성 논란이 터졌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는커녕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매니저에게 대놓고 에어컨 꺼, 춥다라고 지시해 현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신인답지 않은 경솔함과 더불어 매니저를 대하는 예의 없는 행동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내 윤진이는 날카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다음 작품의 남자 배우를 자신이 선택하려는 듯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며 제작진에게까지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지를 망쳐버렸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로 자리 잡으며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그녀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까지 퍼지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윤진이는 방송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다.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인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조차 몰랐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성장했다고 하니 과거의 오만함을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를 탁월하게 소화하는 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저지른 만행은 그 어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막장 스토리와 다름없습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후 법정에서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가장이라는 이유로 눈물의 항변을 펼쳤고 결국 눈물 공세로 석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숙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0년에는 무려 1억 1,130만 원어치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외상 결제를 해준 직원 어씨는 결국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500만 원의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어씨는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신은경은 이에 대해 드라마가 무산돼서 그런 상황이 됐다며 변명했지만 직원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은경은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동정을 이끌었으나 사실 양육권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살 때 고령의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8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찾아가지 않았으며 양육비조차 소속사에서 보내왔다고 전 시어머니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은경은 반박했지만 결국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은경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허언증이 있어서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모성애가 없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하기를 전 남편의 빚은 이미 해결되었고 신은경은 자신이 지고 있던 3억 원의 채무와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잠시 활동을 중단한 후 복귀해 다시 연기를 시작한 신은경. 그러나 아직까지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은 없고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3위는 고현정입니다. 고현정의 인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최윤영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언급하자 고현정은 아이들에게 배울 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방심하고 사는 어른이면 애들을 통해 뭘 배운다고 하는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을 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리턴에서도 고현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가 촬영 중 PD 주동민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주연 배우 교체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졌고 드라마 제작진과 고현정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리턴 촬영 당시 고현정은 오전에는 촬영하지 않겠다거나 12시간 이상 작업하면 안 한다는 등 자신의 편의에 따라 행동하며 스태프들과의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 촬영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0년 대물 촬영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그녀의 연기 톤에 대해 재촬영을 요청하자 화가 난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가 문을 잠근 채 나가버렸습니다. 급히 당시 CP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밴의 문을 잡고 있었으나 고현정은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CP가 몇 미터를 끌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CP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고현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2012년에는 고시원 녹화 중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사전에 녹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전달했으나 매니저가 이를 고현정에게 알리지 않아 스태프와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고현정은 녹화 현장에서 방청객이 가득한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무대 위 작가들에게까지 고함을 쳤습니다. 이후 다른 진행자들의 대기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더니 급기야 PD에게 재떨이를 던지며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2018년에는 그녀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흡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에 따르면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흡연이 금지된 지하 강의실에서 행해진 이 행동은 연기 교육과도 무관했으며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고현정은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거나 수업 중 흡연을 반복하며 학기 내내 논란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드러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을 가까이서 아는 이들 중에서는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아이러니를 자아냅니다. 그녀의 두 얼굴이 대중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4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과거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착용한 채 연기했으나 고증을 중시하는 사극의 서클렌즈는 부적절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착용했다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착용한 렌즈가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보완하는 보완렌즈라고 주장하며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그저 웃기게도 그런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구혜선의 거짓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머리 부상을 입었을 때 예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내 운해가 자네보다 2배 정도 크다. 그래서 예술적 적성이 맞는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화 그림으로 예고 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고 밝혔고 그 이유는 재정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 시험에서는 유화를 그릴 수 없었으며 그 이유 역시 그녀의 억측에 불과했습니다. 과거부터 허언증 논란을 일으켰던 구혜선은 안재현과의 이혼 후 다시 한번 심각한 인성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는 안재현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그를 깎아내리며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구혜선은 부부간의 카톡을 오직 자신의 시각에서만 캡처해
SNS에 올리며 안재현이 외도했다고 주장해 대중의 비난을 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들의 대화는 애정 싸움과 다툼, 화해를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외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성격 차이로 인한 결정이었다지만 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돌리며 그를 국민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구에서는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세상의 반은 남자고 널린 게 남자다라며 웃으면서 연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 중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다시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5위는 서갑숙입니다. 서갑숙은 2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과의 20일 관계를 즐기며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충격을 준 책은 바로 그 유명한 자서전이었고 이 책 속에서 밝혀진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불륜에 관한 부분은 그저 소프트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륜의 상대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 남성과 그의 동성 친구와의 동시다발적인 9시간 동안의 관계를 세세하게 서술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14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서갑숙은 방송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비난과 질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책 출간과 동시에 그녀는 배우 노영국과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책 출간 시점이 겹친 사실은 여전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갑숙은 8년 후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시의 책 출간이 과연 용기 있는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무모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갑숙은 1988년 배우 노영국과 결혼했으나 1997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딸은 어머니와 살기보다는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서갑숙은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노영국은 2006년 동갑내기 의상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2023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영국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서갑숙의 자서전 출간 이후 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서갑숙은 새로운 남자친구 없이 지내고 있으며 과거 성적 고백서에서 언급했던 M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했으며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퇴출된 후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방송계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방송에서 사라진 후 서갑숙은 성인 방송국과 영화사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드라마 출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열어 음식점 주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비난과 질시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서갑숙은 두 딸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지만 세상과의 싸움이 버거워 어린 딸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딸 노희정은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6위는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옥소리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우 박철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으나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그녀의 불륜 사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옥소리의 치명적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인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함께 호텔에서 불륜 현장에 걸렸고 이어진 조사에서 이탈리아인 셰프와의 불륜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는 결정적인 관계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만을 인정한 채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중 옥소리는 11년 동안 딱 10번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박철은 1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술집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대중의 강력한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듯 보였지만 동거남인 셰프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후 옥소리는 대만으로 이주하고 2014년 한국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재혼 남편의 간통 사건으로 복귀가 무산되었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에서 재혼한 남편과 조용히 지내던 옥소리는 2017년 그와의 이혼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2014년 한국 복귀 시도 당시 두 사람은 이미 결혼 생활을 끝낸 상태였고 재혼 남편은 대만에서 다른 싱글맘 여성과 재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재혼 남편은 옥소리와의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양육권 재판에서도 옥소리는 패소의 자녀는 그가 양육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옥소리는 일반인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7위는 배우 조용기입니다. 조용기는 1982년 MBC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그 후 빠르게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개그맨 못지않은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BC의 인기 프로그램 세바퀴와 MBN의 황금알에서는 그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났고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고정 패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황금알이 종영된 이후 그는 TV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그 이후로 방송에서 거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동네형 TV를 개설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구독자가 몇백 명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영상 업로드로 현재는 약 19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은 약 9개월 전부터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TV 출연 역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킬러조라는 별명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1993년 그가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93년 조용기는 강원도 정선군 덕송리 42번 국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었고 그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용기는 피해자를 길 옆 풀숲에 버리고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었고 항소심에서는 5년형으로 형량이 증가했으나 결국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사고 직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용기는 것엔 비난을 받았습니다. 킬러조라는 별명은 그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여전히 그의 이미지에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용기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지 않았